안녕하세요. 국어 백승훈입니다. 네, 시험 기간이 지났네요. 제가 원래 시험 4주 전부터는 아예 밥 먹는 시간 말고는 진짜 1초도 안 쉬는 게 원칙이라서 정말 바쁘고 힘들게 보내다가 스스로 약속을 한 게 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정해놓은 날인데 오늘 설명회가 오전도 있고 오후도 있어서 어제도 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자료가 정말 시험 기간 동안 잘 나왔고요. 오늘 설명회 준비도 잘 됐으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랑 사실 그 배부된 자료랑 크게 흐름이 다르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있다 보니까 좀 PPT 위주로 봐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입니다.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 2학기에 처음 단대부고 내신을 런칭을 했는데 그때 당연히 처음이니까 13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번 중간고사는 지금 45명 정도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점점 저한테 유입이 되는 상황이죠. 사실 제가 뭐 원래 이렇게 길게 했던 타입이 아니니까. 근데 한번 유입이 되면 나가질 않아서 지금 계속 2학년은 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 여기도 나중에 저한테 유입이 되는 자녀분들이 많을 텐데 유입이 될 거면 좀 미리 유입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도 학원 측에서 자꾸 학생 한 명을 올려라 했는데 제가 거부를 한 상황인 게 작년에 49점으로 저한테 왔던 학생이 저랑 수업을 하니까 83점 갔다가 2등급 갔다가 이번 시험에 1등급을 찍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 하기보다는 그 학생을 세워라라고 하는 상태에서 제가 학생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올라쓰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로만 드리지만 저랑 장기적으로 함께하면 대부분 성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유입이 될 건 자명합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근데 좀 미리 그렇게 유입이 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휘문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서울대 국어교육과에 19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중간고사 총평입니다. 문자로 좀 나간 내용인데 더 좀 보충을 했어요. 우선 전체적으로 당연히 쉽다고 할 수 있어요. 1등급 컷을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이 96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교생의 10%, 즉 한 38명에서 39명 이상이 96점이라는 건 생각보다 쉬운 편인데 그러면 선생님 왜 제 아들은 왜 이렇게 96점이 안 나오고 혹은 뭐 80점대까지 나오나요? 라고 한다면 쉬운 건 맞지만 그러니까 즉 애들한테 물어보면 분명 어렵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지만 이렇게 헷갈리고 아리까리한 선지가 하나씩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 가서 또 자녀분들한테 중간고사 국어시험에 어쨌느니 물어보면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헷갈리는 선지가 되게 많았어요 라고 할 거예요. 제가 드릴게요. 또 다음 순서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약간 사실관계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문과는 당시에 제가 보던 수능에 의대 지원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하기에는 한의대 같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결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네, 한의대를 갈까? 국어교육과를 갈까 하다가 국어교육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클리닉 말씀했잖아요. 그 학생이 제가 클리닉 전까지 무조건 숙제를 다 해오고 클리닉에서는 나랑 더 생산적인 걸 하자라고 말을 하는 편이고 실제로 저렇게 진짜 이거 실수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숙제를 클리닉 전까지 다 해오고 나서 저랑 이렇게 과외처럼 주고받는 애들은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게 저의 뭐 초인적인 능력보다는 숙제까지 다 해왔는데 저랑 추가적으로 몇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눠 꾸준히 성적이 오릅니다. 지금 첫 중간고사가 조금 불만족스러울지 몰라도 그 툴만 진짜 잘 지켜주면 장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클리닉이 만약에 아예 없고 잘 게을리 오는 학생이면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이런 1대 다 말하기로는 제가 그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치가 많지 않고요. 한 번 정도는 저를 꼭 더 주중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런 상황이지만 쉬운 편이지만 헷갈리는 선지가 많은 시험이었다 정도만 하고 좀 넘어갈 테니까 집에 가서 자료 한 번만 더 정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등급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서답형이 애초에 부담이 적은 학교예요. 단답형밖에 나오지 않는 학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시에서 시행을 찾아 써라 이런 문제는 문학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문법에서만 단답형 2개가 나왔는데 응시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게 단답형이라서 그렇게 부담되는 학교는 아닙니다. 즉 만약에 단답형을 틀렸다면 그건 단답형이라서 틀린 게 아니라 문법이라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자체가 단답형에 힘을 주는 학교는 아닙니다. 차라리 객관식 선지 중에 아리까리한 게 많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하나씩 이렇게 넣어놨는데 좀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첨언만 드리자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헷갈리는 선지가 2개씩 있는 문제가 꽤 있었을 거다. 그 문제가 한두 개면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4-5개가 헷갈려 버리면 이렇게 하나씩 나가고 문제가 2개만 나가고 2등급이 나오고 이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적중 및 성과인데 제가 원래 적중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말을 하는 편이냐면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학교 필기 반영할 거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한 얘기에서 시험이 안 나오면 그건 이상한 강사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넘어갔던 편인데 이번에 좀 적중을 소름 돋게 많이 한 경향이 있어서 한번 봐주시면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어떤 게 구분이 안 되냐면 왼쪽이 학교 시험인지 오른쪽이 제가 만든 자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신기하게 외부 지문까지 적중을 했습니다. 단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외부 지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불만을 제기한 게 제가 이렇게 자료에 외부 지문을 가끔씩 섞어 놓을 때 불만을 제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외부 지문 작년까지 안 나왔다고 해놓고 이렇게 숙제 외부 지문을 껴놓으면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빼주세요라고 해도 제가 뭘 안 뺐냐면 야 애야 적어도 작년까지 안 나왔어도 나올 가능성은 있고 나온다면 이런 지문들이 나올 건 안 뺐다라는 거에서 한 문제가 지금 똑같이 출제된 게 보이죠. 학생들은 이걸 수업 시간에 들어서 시험장에 간 게 아니고 처음 시험에서 나온 건데 저와 수업을 한 사람들은 클리닉 자료에서 이걸 풀었을 거예요. 그럼 클리닉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선생님 저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외부 지문이니까.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석 좀 해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하면 저랑 단둘이 이 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경험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는 거죠. 굉장히 큰 경험입니다. 또 그리고 뒤에 쭉쭉 봐주시면 알겠지만 시험 문제랑 규정이랑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 학교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이게 조항이기 때문에 뭐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이 조항을 계속 저는 반복 훈련시켰습니다. 파이널 실무에서. 또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문제 유형이 똑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어디서 가져오셨거나 쓰셨겠지만 이 글까지 똑같이 예상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 말이 안 되는 현상이지만 똑같은 유형을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긴 글에서 밑줄 쳐놓고 이 밑줄 친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니를 전 꾸준히 연습시켜서 이 문제 유형 자체에 대해서 좀 익숙함을 가지고 시험장에 갔을 거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주는 실무랑 이렇게 실제 학교에서 애들이 본 시험이랑 매우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역시나 예측을 했다는 사실도 괜찮지만 이렇게 훈련을 하고 가면 훨씬 더 시험장에서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죠. 시각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쭉 넘어가서 제가 지금 클리닉 강조를 엄청 하고 있고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클리닉에 5, 6주차 때 전원 출석을 했습니다. 사실 학생 자체가 아직은 17명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수업 외 클리닉에 애들이 100% 오는 건 정말 흔치 않아요. 물론 1, 2, 3, 4주차에 뭐 저 학원이 있어요. 생기부 때문에 좀 시간이 안 돼요라고 한두 명씩 빠졌지만 한 번 한 4, 5주차쯤에 오고 나면 그렇게 안 오던 학생들도 오더라고요. 네, 그게 아까처럼 학생처럼 한 번 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쭉 오는 경향이 있고 저는 뭐 클리닉을 시험을 못 봐서 와라, 네 잘못했으니까 와라 이런 편이 아니라 매주 그냥 무조건 오게 해서 도와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쭉 이제 애들이 동기부여를 받은 그런 어떤 연락들인데 이건 나중에 집에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연락들에 아까 저 학생 같은 연락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좀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든가 애들은 당연히 클리닉에 오는 거니까 혹시나 못 오게 됐을 때 미리 저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연락들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거의 국어를 넘어서 단대의 모든 강사들 중에 학생들하고 유대감이 가장 가까워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시너지가 나온다는 걸 지금 실제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학생과 같은 경우처럼요. 학생들이 저한테 새벽 2, 3시고 4시고 항상 질문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강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교를 절대 거치지 않습니다. 조교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가 아쉽다면 이랬을 거다 정도인데 이것도 한 번만 나중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중요한 게 4번입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이래요. 내 아들은, 내 자녀는 적당히 열심히 하고 태도도 좋고 이런데 이상하게 1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경우가 딱 이런 원인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을 보고도 저한테 한 명이 길게 상담을 신청했어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까지 게으르지도 않았고 숙제 밀리지도 않았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저는 1등급이 안 나올 것이며 전교권 애들은 왜 저랑 그렇게 달라 보일까요? 질문을 하면 그거는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정말 위축되지 말고 꾸준히 피지컬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 혈이 뚫리는 느낌으로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아까 학생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답답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막 논 것 같지도 않고 학원도 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를까? 그런 것들은 정말 순간적인 판단에 오류가 있는 건데 단대가 그 오류 한두 개가 등급을 떨어뜨리는 등급 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꾸준히 극복을 해야 될 영역이지 단번에 주사 같은 처방은 없다는 걸 명심하고 장기적으로 피지컬을 늘리게 열심히 꾸준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 특징은 이 정도인데 너무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법이나 문학 같은 건 이런 하나 말씀을 드릴게. 이번 기말 때 문법은 이런 범위들이 예상이 됩니다. 문법은요, 단단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예를 들어 문법 하나 틀려서 1등급이에요. 그래도 안심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문법은 시험 기간 중에 최대한으로 실력을 늘려서 가야 시험장에서 다른 부분에도 이득을 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문학 같은 경우가 단대가 그렇게 어렵다기보다 선지 헷갈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문법에서 최대한 시간을 아끼고 인지적인 체력을 아낀 다음에 문학에 고민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문법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해가지고 최대한 실력을 단단하게 만든 후에 시험장으로 가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쭉 넘어갈게요. 네, 제 자료는 이런 것들이 나갔다. 심지어 학교에서 받은 필기나 애들의 질문까지 다 수합을 해서 이런 손글씨 자료로 찝어줍니다. 그래서 애들은 사실은 교재를 다 잃어버려도 시험 직전에 이것만 가지고 공부해도 공부 자료가 부족하진 않을 정도예요. 문제는 제가 계속 주겠지만 네, 이런 자료들이 쭉 나가고 있다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제가 잘한다고 자신을 정말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도 길게 하려고 했는데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네, 넘어갑니다. 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조교를 일절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조교가 현재 4~5명 정도가 있는데 오로지 자료 편집이나 채점 정도만 맡기지 애들 질문 받고 제가 상담 드리는 건 끝까지 제가 할 겁니다. 몇 명이 되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5월 10일 개강으로 예정이 돼 있어서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전 다시 이 설명회가 끝나면 아마 교재 준비하느라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0일부터 개강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정말 몸을 갈아왔고요. 제가 아직 장점이 하나가 어린 편이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잠을 덜 자도 티도 안 나고 정말 한 2~3시간 자도 이렇게 에너제틱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잠을 덜 잘 수 있는 건 큰 장점입니다. 제가 2시간 덜 자면 2시간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잠을 안 자고도 버틸 수 있다는 걸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좀 개조가 되는 느낌? 정말 그래서 몸을 갈아서 할 테니까 애들이 이런 자료 필요해요. 질문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차피 저한테 많이 오실 텐데 미리 오시면 분명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이거는 어떤 약속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